메디치 가문. 메디치 가문, 불을 넘어 영생이 din 300년의 기록. 평범한 양모 상인들은 어떻게 인류의 르네상스를 창조했을까? 시작은 왕족도 유서 깊은 귀족도 아니었던 평범한 시민 가문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돈을 지배하고 마크에서 권력을 설계하며 예술과 과학의 든든한 방패가 되었지요. 결과적으로 가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후원한 인류의 유산은 영생을 얻은 겁니다. 300년의 위대한 이어 달리기였습니다. 즉 부에서 영원한 유산으로. 1단계는 기반입니다. 파운데이션이죠. 상인에서 은행가로, 결국은 신용과 은행의 전략가였습니다. 은폐의 전략가였습니다. 2단계는 글로리, 영광입니다. 금융에서 마쿠, 권력으로 르네상스 예술의 후원이었지요. 3단계는 위기와 변이입니다. 피해 숙청과 교황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4단계는 제국입니다. 공화정의 그림자에서 절대 군주로 바뀐 겁니다. 5단계는 영생입니다. 인류의 유산을 영생시킨 거지요. 권력은 세습될 때마다 그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가문의 무기를 진화시켰지요. 기반의 설계자 지오반입니다. 신용과 벤처 투자이지요. 그는 고리대금업, 즉 지옥의 칼, 제약인 고리대금업이었지만 이를 환차익과 수수료로 교묘하게 변환시킵니다. 즉 교리적 한계의 돌파이죠. 이자 대신에 서로 다른 화폐를 환전할 때 발생하는 환차익 시스템을 도입하여 종교적 금기를 우회하고 전 유럽 상인들의 신뢰를 확보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대담한 정치적 투자를 했지요. 사기꾼이자 해적 출신이었던 발다사레 코사에게 조건 없는 막대한 선거 자금을 대출해 주죠. 수익의 독점입니다. 1410년 코사가 교황 요한 23세로 선출되면서 메디치 은행은 유럽 전역의 11조와 교황청 자금의 흐름을 독점하는 최고 금융 제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귀족들의 시기를 사지 마라 였습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언제나 대중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머물러라. 지오바니 대 피치의 위장술과 겸손이라 하겠습니다. 자본의 시소 게임입니다. 코시모와 피렌체의 경제 마비입니다. 1434년에 화려한 기환이 있었지요. 굶주린 시민들의 폭동 직전 선거를 통해서 알비치 가문이 몰아낸 겁니다. 코시무는 공직직함 없이 경제력과 시민의 지지만으로 마쿠의 군주가 되며 결국은 국부, 도시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분명 위기도 있었죠. 1433년 알비치 가문의 견제로 피렌체 정부 청사 종탑의 감옥에 갇히고 간수를 돈으로 매수해서 사형 대신에 베네치아로 10년 추방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정치적 추방 선고가 1433년에 있었지만 자본의 엑소더스가 있었습니다. 코시무가 베네치아로 망명하자
메디치 은행의 자본이 피렌체에서 일제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거대한 자금줄과 결국은 이제 장부가 바뀌는 거죠. 결과적으로 피렌체의 경제는 단 몇 달 만에 마비되고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메디치의 돈이 흘러간 베네치아는 풍요를 누리게 되지요. 불가능을 후원한 겁니다. 신의 영역에 닿은 두오모 성당이지요. 피렌체의 자존심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째 지붕이 뚫린 채 방치된 거대한 피렌체 대성당. 비가 오면 성당 내부로 빗물이 들이치는 미완성의 치욕이었습니다. 천재와 자본의 결합이 있었습니다. 당시 건축계의 객자로 통하던 필리포 브루넬리스키의 파격적인 설계를 제안하게 되고 호시무는 다른 귀족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아낌없이 브루넬리스키에게 전폭 지원하게 됩니다. 이중 구조의 기적입니다. 1436년에 드디어 완공되게 되지요. 내부 지지대 없이 스스로 버티는 무게 수만 톤의 벽돌 도비입니다. 인간의 기술과 메디치의 막대한 부가 결합해서 신의 영광을 재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두오모 성당의 돔이죠. 위대한 자 로렌츠, 르네상스 생태계의 태양인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코 델드라 미란돌, 마량자 매일 밤 고대 철학과 예술을 논하던 지적 동반자였습니다. 공공인프라입니다. 고대 문헌을 수집하고 유럽 최초의 공공도서관도 설립합니다. 미켈란젤로는 15살 소년의 천재성을 알아서 보고 친자식들과 함께 미디치 궁전에서 숙식시키며 인문학 교육을 하고 후원하지요. 보티첼리는 비너스의 탄생, 브루의 명작을 탄생시킨 어린 시절부터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루렌츠는 단순한 돈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재 예술가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며 인문주의와 예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르네상스의 지적 토양을 창조한 지적 촉매제였던 겁니다. 피와 예교, 파치 가문의 음모와 목숨을 건 담판이 있었지요. 신성한 성당을 물들인 피 사건입니다. 1478년이지요. 사건은 교황 시스토 4세와 파치 가문이 결탁한 부활절 미사 암살극입니다. 비극이었죠. 가장 인기 있던 동생 줄리아노 메디치가 19군데나 칼을 맞고 성당 바닥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루렌츠는 목에 피를 흘리며 성물실로 피신해서 간신히 생존합니다. 이후에 피렌체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암살 주동자와 교황청 대주교를 목매달아 처형하게 됩니다. 적진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간 영웅입니다. 1479년의 일이죠.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대주교를 처형해서 분노한 교황이 피렌체를 파문하고 나폴리 왕국과 연합해서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루렌츠의 도박입니다. 홀로 배를 타고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나폴리의 국왕 페란테 1세에게 찾아가 이탈리아의 평화 균형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요. 결과적으로 극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암살 위기와 전쟁을 지성과 배포로 막아내며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드디어 등극하게 됩니다. 허영의 소각, 빛이 강할수록 짙어지는 그림자입니다. 광기 어린 선동이 있었죠. 메디치의 르네상스를 이교도의 타락과 악마의 유혹이라 규정한 도미니코의 광신도 수도사 지룰로아모 사볼라트로가의 등장입니다. 위대한 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1492년이죠. 루렌츠 메디치가 43세의 나이로 통풍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보나롤리의 마지막 요구, 피렌체의 자유를 돌려주고 독재를 끝내라를 거부하고 쓸쓸히 퇴장하게 됩니다. 무능한 후계자와 두 번째 추방입니다. 1494년의 일이죠. 장남 피에로 2세는 프랑스 샤를 8세의 침공에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게 됩니다.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에서 다시 추방됩니다. 허영의 소각입니다. 1497년이죠. 권력을 잡은 사보나롤리의 엄격한 신정국가, 광장에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고 악기나 책, 미술품을 강제 소각하게 됩니다. 보티첼리마저 자신의 그림을 스스로 불길에 던져 넣었습니다. 찬란했던 도시는 바로 암흑의 시대로 전락하게 됩니다. 양날의 검이 든 교황청입니다. 르네상스의 완성 그리고 종교 개혁이 있었죠. 레오 10세 조바니 메디치 신이 우리에게 교황직을 주었다고 생각했지요. 성 베드로 대성당 완공을 위한 라파엘로 미칼렌조의 후원으로 극심한 사치로 파산 위기를 맞습니다. 면벌부를 대량 인쇄해서 하게 되고 분노한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1517년에 발표되면서 기독교 세계를 두 쪽으로 나누게 되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게 됩니다. 클레멘스 7세의 등장입니다. 줄리오 메디치죠. 유부단한 애교의 대가, 결국은 비극이었죠.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와 프랑스 사이의 줄타기 애교가 실패되면서 굶주린 용병 3만 명이 로마를 무자비하게 약탈합니다. 야반 도주가 있었지요. 교황은 파세트 디 브로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천사의 성으로 도망치며 로마가 불타는 것을 눈물로 지켜봅니다. 이로 인해서 피렌체에서 세 번째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철혈 군주의 등장입니다. 공화정의 종말과 메디치 대공국입니다. 은폐된 공화정 대 절대 군주자입니다. 굴욕적인 복귀와 핏줄의 쇠락이 있었습니다. 황제 카를 5세 앞에 무릎을 꿇고 대군을 빌려 피렌체로 복귀합니다. 그 해가 1530년이었습니다. 폭군 알렉산드로의 피살로 직계 혈통의 종말을 맞게 됩니다. 관료제와 영토의 확장입니다. 숙적 시에나 공국을 정복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확립합니다. 행정궁전인 우파치 궁전, 현재 우파치 미술관으로 건설됩니다. 절대 군주제인 코시모 1세의 전격적 변화입니다. 17세의 반개 혈통 소년으로 추대되었으나 귀족들의 예상을 깬 철두철미한 숙청을 단행했고 과거의 겸손한 시민 가면을 과감히 벗어 던졌습니다. 왕가의 반열입니다. 마침내 교황으로부터 토스카나 대공이라는 자구를 받아내며 유럽의 정식 왕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문화의 수출, 프랑스를 개조한 메디치의 여인들입니다.
카트린 메디치 앙리 2세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1533년이지요. 초기에는 조롱이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업자의 딸이라 무시받던 이탈리아 상인 가문 출신이라고. 하지만 프랑스 궁정의 문명화에 도움을 줍니다. 고기 뜯어먹고 악취 진동하던 프랑스 왕실에서 피렌체의 선진 문화를 통째로 이식받게 되지요. 수출 품목은 즉 포크 사용법, 마카롱, 샤베트, 발레, 궁정연회 등 그리고 채취를 가리기 위한 향수 문화를 도입하게 됩니다. 마르디 메디치는 앙리 4세의 왕비였습니다. 루브르와 예술로 루브르 궁전 장식을 위해 당대 최고 화가 피터 파울 루벤스를 고용하게 되고 24편의 연작 명작을 탄생시킵니다. 건축 유사는 고향 피렌체의 피티 궁전을 그리워하며 파리의 릭상브르 궁전을 건설하게 됩니다. 오늘날 예술 종주국 프랑스의 문화적 뼈대를 완성하게 되지요. 과학의 방패 갈릴레오와 메디치의 별입니다. 인류 지성사로의 확장입니다. 17세기 접어들면서 예술을 넘어 과학의 영역으로 후원의 손길이 넓힙니다. 메디치의 별입니다. 망원경을 개량해서 목성 주변 4개의 위성을 발견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천동설을 뒤흔든 이 위대한 발견을 메디치 가문의 4형제 이름을 따 메디치의 별로 명명하여 코시모 2세에게 헌정하게 됩니다. 전폭적 후원과 거대한 바람막입니다. 코시모 2세는 갈릴레오를 수석 수학자, 철학자로 임명하고 단순한 경제적 원조를 넘어 로마 교황청과 종교재판소의 화형 우여로부터 갈릴레오를 지켜내는 든든한 정치적 종교적 방패 역할을 수행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이성을 억압하던 어두운 시대이지만 메디치가 제공한 지적인 자유 덕분에 근대 과학이 탄생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안네 마리아 루이자 멸문지화에서 영원한 유산으로 혈통의 절멸입니다. 1737년 300년을 이어온 남성 직계 혈통이 단절되게 됩니다. 마지막 생존자는 루이 안나 마리아 루이자 데 메디치입니다. 독수리 때의 습격입니다. 가문의 대가 끊기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를 비롯한 유럽 열강들이 피렌체의 천문학적 미술품과 조각상들을 악탈하기 위해 몰려듭니다. 가족 협약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왕가에 체결한 위대한 계약이죠. 우피치의 미술품, 대성당의 보물, 궁전 등 메디치의 전 재산을 조건 없이 피렌체 시에 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절대 조건이 있었지요. 메디치 가문이 남긴 모든 유산은 단 하나라도 피렌체 시와 토스카나 밖으로 절대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유산은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일지인들을 피렌체로 불러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메디치 플레이북 300년 생존과 진화의 매트릭스입니다. 각 세대는 시대적 위기에 맞춰 권력의 형태와 무기를 진화시켰습니다. 지오바니는 기반을 놓은 사람이고 코시모는 확장한 사람이고 로렌츠는 최전성기이고 안나 마리아 루이자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지오바니의 저 핵심 전략은 철저한 의장술과 낮은 자세 은폐였습니다. 코시미의 핵심 전략은 마쿠 실력자 역할을 했고 자본에 의한 통제를 했던 겁니다. 로렌츠는 핵심 전략이 지적 촉매제, 태양계의 중심 즉 문화 생태계를 강조했지요. 안나 마리아 루이자는 핵심 전략이 법적 구속을 통한 자산의 연구와 즉 유산 기부였습니다. 지오바니의 선택한 무기는 환차익 시스템과 벤처 투자, 교황 선거였습니다. 코시모의 선택한 무기는 회계 장부와 이중 구조 도매 건축이었죠.
로렌츠의 선택한 무기는 인문주의 후원과 목숨을 건 단판 외교라 할 수 있습니다. 안나 마리아 루이자는 선택한 무기가 바로 가족협약이라는 법적 문서였습니다. 지오바니의 궁극적 고원은 유럽 최고의 금융제국의 설립입니다. 코시모의 궁극적 공헌은 피렌체의 경제문화적 독립, 즉 국부 칭호지요. 로렌치의 궁극적인 공헌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황금기의 창조입니다. 안나 마리아 루이자의 궁극적인 공헌은 예술의 성지 피렌체의 영구적 보존에 있었습니다. 가문은 사라졌지만 유산은 영원합니다. 그들이 남긴 화려한 금화도 절대적이었던 정치적 권력도 모두 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돈을 가장 지속적으로 움직였던 상인 가문이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예술을 후원함으로써 인류 역사에 영원한 지워지지 않을 이름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매년 수백만 명의 세계인이 우피치 미술관과 걸작과 거대한 두모 지붕 아래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메디치가 피워낸 르네상스의 찬란한 봄 속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